안녕하세요. 부천에 살고 있는 정인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70이 넘어서 맡은 공직이나 어떤 서명할 일은 없지만은 부천에서 공익모금재단이라는 부천희망재단을 13년 전에 설립해서 이사장직을 한 9년 하다가 작년에 후임자한테 물려줬고, 또 부천 지역에서 민주평통 부천시 협의회장을 3년임을 하고 그것도 작년에 물려줬고, 또 지금은 검사감리라는 회사의 회장으로 또 새로운 대표이사가 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백수 정인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정보 선생님을 어쨌든 90년대 초에 감옥으로부터 사색일 그 책을 읽고 대단한 분이 계시다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잊고 있다가 입문 5기로 제가 2010년 9월 6일 신 선생님을 처음 뵙게 됐습니다. 정말 제가 신 선생님을 처음으로 뵙는 그 순간에 인상이 너무 깊게 좀 남아있네요. 어떻게 보면 그 얼굴에 남아있는 온화함, 점잖함, 아니면 인격이라 할까요? 역사가 배어있다 할까요? 하여튼 그런 아주 강렬한 인상을 가지고 인문학습은 제5기 공부를 시작했고, 사실 그 공부가 끝날 적에 5기 대표로 어떻게 할까요? 송상가 이런 것까지도 맡게 돼가지고 큰 영광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어떤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커다란 발견을 할 수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에서부터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마력을 지닌 어떤 그런 책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독서 삼독도 있고요. 공부는 망치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큰 슬픔도 그만한 크기의 기쁨으로 상쇄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기쁨이 큰 슬픔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은혜라 할까요? 근데 그런 것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쓰신 책 중에서 감옥으로 사색이 사실은 큰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았지만은 그 중에서 제가 가끔 방문하고 하는 반구정을 가끔 가는데요. 그거와 얽힌 선생님의 나무야 나무에 나오는 것 중에서 우리가 헐어야 될 피라미드, 반구정과 압구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수필이 정말 저한테는 인상이 남는 어떤 그런 선생님의 글입니다. 파주에서 서쪽으로 시오리 임진강가에 반구정이라는 작은 정자가 있습니다. 세종조의 명상이며 청백리의 귀감인 방촌 황희정성의 정자입니다. 18년간의 영상을 치사하고 90세의 천수를 다할 때까지 이름 그대로 갈매기를 벗하며 거의 노년을 보낸 곳입니다. 단풍철도 지난 초겨울이라 찾는 사람도 없어 한적하기가 500년 그대로다 싶었습니다. 당신은 아마 똑같은 이름의 정자를 기억할 것입니다. 서울 강남의 압구정이 그것입니다. 압구정은 세조의 모신이던 한명회가 그의 호를 따라 지은 정자입니다. 반구정의 반과 압구정의 압은 글자는 비록 다르지만 둘 다 벗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정자는 다 같이 노재상이 은퇴하여 한가로이 갈매기를 벗하며 여생을 보냈던 정자입니다만 남아있는 지금의 모습은 참으로 판이합니다. 반구정이 지금도 갈매기를 벗하며 철새들을 맞이하고 있음에 반하여 압구정은 이미 그 자취마저 없어지고 현대아파트 72동 옆의 작은 표석으로 그 유허임을 가리키고 있을 따름입니다.
정자의 주인인 황희정성과 한명의 일생만큼이나 극적인 대조를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영상의 자리에 올랐던 재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언제나 명상, 현상의 이름으로 칭송되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권신, 모신의 이름으로 역사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종조의 찬란한 업적 뒤에는 언제나 황희정성의 보필이 있었으되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목매하다고 할 만큼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있었고, 심지어는 물러나 임진강가에서 야인 어부들과 구로를 길들일 때에도 그가 당대의 재상이었음을 아무도 몰랐을 정도였습니다. 한명회는 그의 두 딸을 왕비로 들이고 정난공신 1등, 익대공신 1등 등 4차례나 1등 공신이 되지만 그 뒤에는 언제나 구테타와 모살과 옥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후에 신원되기는 하였지만 부관참시의 화를 입은 권력자였습니다. 황희정성은 두문동에 응가기도 하고 유배되기도 하지만 언제나 자신의 원칙에 따라 진퇴했던 방면, 한명회는 스스로 실력자에게 나아가 그를 앞질러 헤아리고 처리해 나간 모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얽힌 일화도 판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황희정성의 집안 노비 두 사람이 서로 다투다가 그를 찾아와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일러 바치자 사내종에게 내 말이 옳다, 계집종에도 내 말이 옳다 하며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부인이 그 무정견을 나무라자 불의 말도 옳다고 했다는 일화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은원시시 정성이라 불릴 정도로 그는 시를 말하되 비를 말하기를 삼갔고 소절에 구애되기보다 대절을 지키는 재상이었다고 합니다. 황희정성이 겸허하고 관우한 일화의 주인공으로 회자됨에 비하여 한명회에 관한 일화는 그와 정반대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생유순의 한 사람인 김시섭이 강정에 걸려있는 한명회의 청춘부사직 백수와강호라는 식구의 불을 망으로 와를 오로 고쳐서서 젊어서는 사직을 망치고 늙어서는 강호를 더럽힌다는 뜻으로 바꾸어버린 이라는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한명화가 대로하여 이를 찢어버렸다는 후일담까지 곁들여 놓았습니다. 차로 2시간도 채 못 되는 거리에 남아있는 방구정과 압구정의 차이가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 인품의 차이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황희가 문화통치기의 재상이었고 한명회는 의정부 중심의 합의제를 타파하고 강력한 왕권체제로 회귀하던 시기의 재상이라는 정치체제상의 차이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의 차이로 환원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치란 사회의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으로 조직해내고 키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의 창출 그 자체는 잠재적 역량의 개발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피라미드의 건설이 정치가 아니라 피라미드의 해체가 정치라는 당신의 글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땅을 회복하고 노역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형태의 피라미드를 허물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맡기지 않더라도 어김없이 모든 것을 심판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몫은 우리가 내려야 할 오늘의 심판일 따름입니다. 방구정과 압구정의 남아있는 모습이 그대로 역사의 평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의 차이가 함의하는 언어를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해체해야 할 피라미드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회복해야 할 땅과 노동은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압구정이 콘크리트 더미 속 한 개의 작은 돌멩이로 외소화되어 있음에 반하여 방구정은 유유한 임진강가에서 이름 그대로 갈매기를 벗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람 부는 방구정에 앉아서 임진강의 무심한 물길을 굽어보았습니다. 분단의 제거야말로 민족의 역량을 최대화하는
최선의 정치임을 이야기하듯 방구정은 오늘도 남북의 산청과 남북의 제도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단의 제거라는 말씀을 이제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사실 우리 한반도를 한 생명체로 보면은 그 생명체가 세포가 쪼개져서 서로 신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실 사계 우리 남쪽, 남한 우리 쪽의 어떤 모순과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분단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분단의 해결에 대한 저는 그 신 선생님의 탁월한 해안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현재의 남북 간의 갈등, 이 동남아 정세의 참 위기, 이런 것들을 볼 적에 정말 우리가 평화운동을 하고 남북 간의 화해와 소통, 어때 보면은 더 나가서 우리 한민족이 함께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성찰, 지혜를 저는 주셨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이제 피라미드의 해체, 이제 이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 천민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본주의의 어떤 모순, 이런 것들이 지금 우상화되어 버린 어떤 금전이라든지 황금, 배금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체해야 될 피라미드라고 바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선생님이 이제 생각들이 여기에 녹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어쨌든 우리 현실 사계, 우리 대한민국 현 사회의 어떤 갈등과 모순을 푸는 데는 뭐 이미 가신 지가 벌써 8년이 됐지만은 어떤 선생님의 지혜, 어떻게 보면은 신정복 읽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5년 동안 우리 신 선생님하고 이제 인문 어쨌든 공부 5기에서 만나서 그 뒤에 심화학습 이런 걸 통하고, 또 제가 인문 공부를 할 적에 그 진학사에서 수업을 마치고 저 부천까지 오는 길에 신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제 차로 모셔드렸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남아 있고요. 또 월정사 템플스테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뭐 엔지니어로서 인문학에 대한 컴플렉스를 상당히 해소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동시에 살았던 어떤 다석 선생님이나 함석근 선생님한테 배우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는데, 뭐 늦게 신중복 선생님으로부터 참 배운 것을 정말 그 소중한 인연의 어떤 행운하다, 이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8년 전에 선생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가 고향 가는 길에는 꼭 1년에 한두 번씩 밀양무안에 잠들어 계신 선생님 묘소를 찾아가곤 하는데, 이럴 때마다 어떤 새로운 어떤 성찰을 한달까, 뭐 어찌보면 제가 이제 70은 넘었지만 노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네요. 예, 신 선생님 감사합니다.